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1장의 5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VM웨어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상머신을 써서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대의 컴퓨터만 써서 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가상머신 환경이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냅샷 기능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 수업에서 유용하게 쓸 거예요. 스냅샷은 어떤 거냐면,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운영체제를 깔끔하게 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깔고 나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윈도우즈든 뭐든 깔고 나서 어떤 작업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류를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심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까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때요? 운영체를 제가 잘 까고 나서 세팅을 정확하게 잘 해놨다. 그럼 이 시점을 스냅샷, 저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지정을 딱 해놔요. 그리고 쭉 작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까 깔끔하게 설정된 이 스냅샷 지점으로 쏙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냅샷입니다. VM웨어가 이 스냅샷 기능을 제공을 해줘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해보면 되는 거죠. 진짜 컴퓨터라면 신경 쓰이죠. 이거 잘못해서 날아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텐데 VM에서는 그냥 막 작업하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면 돼요. 운영체제가 깔끔하게 설치된 그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스냅샷이고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 스냅샷을 제가 하나만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 개 지정해서 왔다 갔다, 어느 지점이든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효과처럼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또 우리 하드디스크를 마음대로 장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하드디스크를 실습하는 장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많게는 20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진짜 컴퓨터라면 20개 하드를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더라도 달아놓을 자리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가상 컴퓨터에서는 최대 몇백 개까지 하드디스크를 가상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장착하는 거지만 진짜와 개념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에 수십 개, 수백 개의 하드디스크를 달아놓는 효과를 무료로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서스펜드 기능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 실습하다가 서스펜드 시켜놓고 일시정지죠. 다음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이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VM 플레이어 닫기 기능인데요. 이건 아까 실습을 좀 해봤어요. 제가 실행했다가 그냥 서스펜드 닫아버리니까 이 상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 하드웨어를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팅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셧다운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할게요. 앞에서 했었으니까. 자, 가상머신 모니터를 전체를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어 실행해서, 자, 우리 서버를 한번 부팅해볼까요? 서버를 부팅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버를 전체 컴퓨터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화면이 있거든요. 풀스크린. 얘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풀스크린 다시 누르면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필요하면 아까 풀스크린을 사용하면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끄는 건 어떻게 했죠? 이 옆에 거 눌러서 셧다운 게스트 해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꺼놔야지 다음에 또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앞으로 가상머신을 여러 개 동시에 부팅할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레이어 실행해서 플레이어를 2번 실행하면 돼요. 실행시켜놓고 또 실행하면 돼요. 또 실행해서 2번 실행해서요. 얘네를 따로따로 부팅하면 됩니다. 자, 서버 제가 여기서 부팅할게요. 서버 부팅하고, 대신 여기 서버 부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버가 클릭이 안 돼요. 클릭하면 여기서 서버가 여기 잡고 있기 때문에 서버는 클릭해도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누르고, 아닌 컴퓨터 클라이언트 할까요? 클라이언트를 제가 또 부팅하면 이렇게 2대 컴퓨터가 부팅이 됩니다. 최대 우리 실습할 때는 4대 다 키고 실습도 해야 돼요.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하는 게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는 우리 4대 또는 호스트까지 5대를 부팅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 개 동시는 이렇게 부팅하면 됩니다. 끌게요. 셧다운 게스트, 얘도
이런 것도 뭐 메시지 나오면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조그만 거 X 닫으시고 셧다운 게스트.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껐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정보 파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특히 컴퓨터를 많이 안 써본 분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그냥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긴 할 텐데 많이 어렵다면 넘어가시면 우리 책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윈도우즈 파워쉘을 관리자로 여세요. 관리자로 여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명령어 중에 ipconfig 띄고 /all 하고 엔터를 땅 때리면 ipconfig IP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 내려서 vmnet 8 찾으면 돼요. vmnet 8. 버추얼 네트워크 어댑터 vmnet 8 찾아서 얘가 바로 우리가 사용할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러면 IPv4 주소 외울게요. 192.168.111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111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아니고 만약에 111번이면 정말 우연히도 같은 거고요. 우리 책은 그래서 19168 여러분이 만약에 55다, 55.1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111번으로 동일하게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vmnet 8을 명령어 ipconfig all로 한 다음에 vmnet 8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IP를 세 번째 거를 111번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전체와 또는 이 강의 전체와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변경하는 기능은 vmware 플레이어는 없어요. 여기 프로에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실습 5번은 vmnet 8의 IP 주소를 세 번째를 111번으로 고치는 실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프로를 실행하세요. 이제 프로를 실행해서 자, 프로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라이브러리 이런 건 닫으셔도 돼요. X자 누르고 닫으시고, 자, 위에 보면은 VM 옆에 에딧 있어요. 에딧 파일 옆에 에딧 보면은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해서 띄면 이제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면 오른쪽 아래 체인지 세팅이 나올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예 누르시면 여기 이제 vmnet 8이 보입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vmnet 8 보이죠? 얘예요. 중요한 게 우리는 얘를 쓸 거고 나머지 애들은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쓸 거고요. 당분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vmnet 8만 보시면 돼요. 얘 선택해서 얘 세 번째가 여러분이 111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맨 밑에 보면 서브넷 IP 있죠? 19168하고 세 번째를 제가 111번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만약 55번이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55번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잠깐. 자, 됐어요. 제가 55번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몇 번으로? 111번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11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세요. 어플라이.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얘가 이제 111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됐어요. 다 됐어요. OK 누르고 워크스테이션 프로도 닫으세요. 닫고 다시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 와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ipconfig/all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vmnet 8을 다시 찾아보세요. 찾으면 아마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IPv4 주소가 19168.111.1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 요 화면이 어떤 거냐면요. 요 환경이 앞으로 될 겁니다. 자, 우리 VMware 까는 건 이제 되셨죠? 이해되셨죠? VMware 설치했고 요 그림 중요한 그림이에요. 좀 이해할게요. 설치했고 얘가 좀 중요한 장치인데요. 얘가 어떤 장치냐면 게이트웨이라고요. 여기 앞으로 안에 있을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쓸 때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중요한 장치인데 여러분이 건드릴 건 아니에요. 얘는 VMware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가상으로 제공해주는 게이트웨이예요. 얘 주소는 고정되어 있어요. 외울게요. 그냥 19168.111.2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DHCP 서버인데요. 얘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얘는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자동으로 IP를 할당해주는 컴퓨터예요. 얘는 19168.111.254번으로 얘도 VMware 안에서 원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IP만 기억하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할 게 호스트 OS도요. 얘가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선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호스트 OS는 19168.111.1번을 할당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이 호스트 컴퓨터도 사실은 요 안에 쏙 들어온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컴퓨터가 좀 사양이 떨어진다 그러면 윈 클라이언트를 안 깔고요. 얘로 사용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자, 다시 19168.110.2번이고요. 나머지 이제 컴퓨터들도 IP가 필요한데 이 IP가 우리 서버는 100번으로 줄 거예요. 서버비는 200번. 이거는 이 책에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따 설정을 할 거예요. 해놓고 얘네들은 관계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IP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트워크 환경, 이 환경을 우리가 특히 후반부에 네트워크 구축을 할 텐데 그 네트워크 구축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봐야 될 그 화면이니까, 그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일단 눈으로 좀 익혀놓고 IP 주소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워낙 많이 쓰니까. 얘는 2번이다. 얘는 서버는 100번, 서버비는 200번.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 아니, 쉬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거는 실습을 안 하려고요.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사이에 파일을 전송할 때요. 호스트 OS,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죠. 우리 게스트 아까 띄워놨나요? VMware 한번 띄워놓을까요? 두 개의 파일을 주고받고 할 때요. 여기서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걸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아서 실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팅할게요. 지금 이 호스트와 이 게스트는요, 완전히 다른 컴퓨터예요.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방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호스트에서 ISO 파일이라고요. CD를 만드는 거요. CD를 만들어서 얘한테 넣어서 실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유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 없이도 네트워크나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실습 환경 구축을 다 마쳤고요. 자, 이렇게 실습 환경이 구축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리눅스를 설치할 준비가 완전하게 된 겁니다. 자, 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